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 시간 관계상 다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이 우부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니까 알겠죠. 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 읽어서 읽고 다 보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 있으면 설명 좀 드리면서 갈 테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98쪽 아까 하다 말았죠. 마지막 줄부터 좀 볼게요. 빨리 이번 시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소설로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재물이나 수탐할까 이런 말 나오죠. 마지막 줄에. 수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수색하다, 찾는다는 뜻이고요. 탐은 탐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살피고 찾을까 이런 뜻이에요. 수탐이라는 게. 탐은 탐색한다, 수라는 건 찾는다는 뜻이에요. 일가친척을 구박하며. 되셨죠? 오른쪽. 내 인사는 밤중이여 남의 흉만 잡아내. 내 흉은 모르고 남의 흉만 잡는다는 거예요. 없는 말도 지어내. 선봉장으로 시비로세. 시비를 건다는 뜻이죠. 날대없이 용전여수 상하탱서 끌어간다. 여러분 용전여수라는 건 뭐냐면 돈을 쓰는데 여수죠. 물 쓰듯. 돈을 물 쓰듯이 써. 이게 용전여수예요. 그 다음에 상하탱석이 뭐냐면 위에 윗돌 끌어서 아랫돌 막는다. 요즘 말로 뭐냐? 카드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뭔지 아시죠? 여기 부족해. 이쪽에서 끊어갖고 이제야 돼서. 그죠? 진짜라니까. 카드 돌려막기를 그 상하탱석이라고 쓰는 거예요. 참 옛날 말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 카드 돌려막기가 옛날에도 이제 카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쓴다는 소리겠죠. 손님은 빚쟁이요 은호는 재리로다. 그러니까 은호하는 것은 재리. 그러니까 쟤는 재물제자에다가 이롤 이자죠.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것만 해서 이롤 이자를 한다고 보죠.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글자는 두 가지가 있다. 1번 써보세요. 날카로울림. 2번 이롤림. 이거 기억 혹시 나세요? 자, 이게 왜 날카로울리고 이롤 이자냐면 이게 벼화자죠. 이 벼화자 나와요? 벼화자. 자, 벼는 익을수록 고개는 어때요? 숙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나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칼이죠. 칼도자는 알죠? 그러니까 이 벼를 칼로 베려면 칼이 어때야 돼요? 날카로워야지. 맞죠? 근데 날카로운 칼로 베면 벼를 막 뱄어요. 자,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벼를 이렇게 베가지고 팔 거 아닙니까?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날카로울 리도 되고 이로울 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재밌지 않나요? 이게 왜 이런 뜻이지? 어쨌든 그런 의미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전답, 돈과 밭을 팔아가지고 화리돈. 자, 이자놀이 하는 돈, 이자놀이. 화리라는 게. 종 팔아서 월수쟁이.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있는 거 막처럼 팔아가지고. 이 구멍이 제일이라 돈 날리를 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른다는 뜻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뭐 이렇게 뭐 동네 삼놈 잡아오기 먼데 백성 행악질로. 행악질이 행패. 이 질이라는 게 무슨 질을 하잖아요. 그죠? 잡아오라 무릎 꿇려라 자장격지 몽둥이요. 밑에 18번 나오죠? 몸소 나서 치는 것이 몽둥이. 자장. 이게 이제 격자가 7격자거든요. 장은 몽둥이 장자고. 이런 식으로. 전당으로 세간 잡기. 그러니까 요즘 말 전당포 같은 거예요. 전당포. 세간 갖다 놓고 전당포에서 이제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개지문서 종 뺏기 뭐 이런 식으로. 사결박의 손끌기와 불호령의 손대면서 이렇게 나왔죠. 사적으로 결박해서 손을 뺏어와. 이런 얘기 써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에게 오겠냐고. 안 오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보세요. 여기저기 간 곳마다 적실 인심하겠는. 적은 쌓을 적자고요. 이를 실자입니다. 그 한자 적자 잘 모르면 막 쌓인다는 거. 우리 미분 적분할 때 적분 들어보셨죠? 막 쌓는 거. 적. 그다음에 이를 실자. 그러니까 인심을 다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도적이고 원하나니 산소로다. 맞죠? 사람마다 다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이라는 건 뭐냐면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이 장자는 장사 지낼 장자거든요. 장사 지내는 곳 옮겨 다니는. 이사나 하여 볼까? 이렇게 나오죠. 가장 식물 다 팔아서. 밑에 20번 나오죠. 집에 있는 모든 거 팔아서 상팔십에 내 신세라. 맞죠? 뭐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내 신세라는 거예요. 상팔십.
그러니까 이제 이 상자가 이제 원래는 이게 장자 쓰였죠. 여러분 교재 보면 몽둥이 장자잖아요. 이게 이제 상이라고 하는 이거에 오기다라는 소리 많아요. 상 잘못 기록했다. 여기는 상80이라고 했는데 한자는 장80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 그러니까 밑에 21번 어쨌든 강태공이 암패 80년은 낚시질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나머지 80년 정승이 때 잘 살았다. 뭐 이런 걸 쓰잖아요. 의리한 표현이라는 거. 가난하게 사는 게 내 신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뭐 남편이나 이런 사람 있으면 야 돌겠지 않나요? 이런 분 있으면. 그죠? 뭐 카드 이런 거 하고 뭐 저런 거 하고 하여튼 뭐 좋은 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도 밑에서 또 나오잖아요. 뭐 종손 핑계 위답하라. 그러니까 위토답이라고 해서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중에서 경작하는 전답을 팔아서 노름빛에 다 나가버리고 제사 핑계 제기파라 술값이 모자라. 그러니까 술값이 모자라니까 제사 쓰는 기기 그 뭡니까 그릇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대책 없죠. 각접이시 뒤덮이고 환자구실 일어나니까 났잖아요. 각접가 붙이고 환자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한자죠. 구실은 이제 갈등의 갈등 이런 게 일어나.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환자를 갚지 못해서 비전하는 갈등이 일어나. 환자는 여기 나오죠. 환자 병원 환자는 뜻이 아니라 각 고을의 사창에서 백성들에게 구워준 곡식을 가을에 거두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빌려는 양반전에도 불거든요. 이 양반이 곡식을 막 빌려가 강가에서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반 그 문서를 파는 거예요. 노비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아. 니라서 돌아볼까? 독보가 되었다면 독보는 뭐냐면 도와줄 그건 좀 써놓으세요. 독보란 말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신세.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신세라는 뜻이에요. 독보. 그러니까 가련하다 저 모양이 일조 하루아침에 걸객이다. 걸객이 뭔지 알겠죠? 빌어먹는 손님이에요. 걸객. 비를 걸자고 빌어먹는다. 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대모관자. 그러니까 바다 거북의 등껍질이 대모거든요. 바다 거북의 등껍질이 좋은 거겠죠? 관자는 장신구예요. 이건 어디 가고 물레줄은 무슨 일인가? 다 팔아먹고 별로 안 좋은 거 입고 다닌다는 거겠죠? 통영갓은 어디다 두고 험파리된 통모잖아. 이 다 어디다 두고. 그러니까 좋은 그 모자라든가 이런 거 어디다 두고 막 헐렁한 거 이제 이런 걸 입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숙제로 못 먹던 막 더 이상 배불러 못 먹는 게 숙제거든요. 더 이상 배불러 못 먹는다. 체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숙제. 그래서 못 먹 숟가락이 책력 보고 책력은 달력이거든요. 달력. 약포육은 어디 가고 쓴바귀를 단물 빨리. 표현 재밌지 않나요? 약이 되는 포육이니까 뭐 고기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건 어디다 두고 쓴바귀 같은 거 아주 쓴 그 나물 같은 거를 단물 빨아먹듯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25번에 밑에 나오죠. 거기 이제 그 중력고 나오잖아요. 대나무 진액을 섞어 빚은 소주. 요즘도 그 술집 같은 데 가면 식당 가면 이 대나무 뭐 이슬주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도. 그럼 중력고라고 해요. 모주 한 잔. 모주라고 해서 그 콩나물 국밥집 가면 이렇게 한 잔 주는 거 있지 않나요? 콩나물 국밥 이런 데 가면 모주 팔아요. 한 잔에 2,000원인가 요즘. 전주 콩나물. 네, 그렇죠. 전주 콩나물집 가면 그것도 이제 가끔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주 한 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죠. 진짜 이제 화상이란 말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말똥이라고 나왔잖아요. 선행이에요, 악행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악행이지. 이게 선행 나와요? 악행 나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사람 말똥에 대해서 부정적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 형상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가죠? 네거티브하게만 나오잖아요. 네거티브하게. 부정적 형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101쪽을 넘어갈게요. 이건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뭐 좀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자, 101쪽 찾으셨죠? 거기 보면
세 번째 줄 보세요. 돈비패자, 담비휘양, 능나주의 어디 두고. 돈비패자는 돼지 가죽으로 만든 저고리 위에 입는 옷이에요. 돼지 가죽으로 만든 저고리 위에 입는 옷. 담비휘양 밑에 나왔죠? 38번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스럽고 질 좋은 방한부라고 나왔네요. 이런 거. 능나주의는 뭐냐? 밑에 나왔죠? 비단옷과 명주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좋은 옷이지. 여러분이 뭐 돈대패자나 뭐 그 휘양, 담비 휘양, 능나주 이런 걸 외울 필요 전혀 없어. 이런 거는 좋은 옷이에요. 좋은 옷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만 알면 돼. 어디다 두고 동지 섣달 배창옷에 삼복더위 봐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없애고 이제 그 별로 안 좋은 옷 입고 다닌다는 소리겠죠. 바지 거주. 겨울에도 이제 막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써놨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보세요. 저 건너 곰생원은 찾으셨어요? 밑에 원하나니 팔자로다. 이 원은 원통할 원자거든요. 원통할 원자. 원통한 것이 팔자다. 이제 곰생원 나왔어요. 제 아비 덕분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했던가. 주제 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고가요. 밑에 40번 한번 볼까요? 음양술수에 빠져들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 보는데 빠져들어. 여러분 왜 음양술수라고 하는지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음양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음양은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설명 안 했나? 주역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주역이라는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괴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터 있지 않는 꾀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양꾀, 양꾀. 맞죠? 요 중간에 터 있는 꾀를 뭐라고 그래? 음꾀라고. 음기, 양기, 음기. 그래서 이제 주역을 보면 이렇게 막 있다고 해서 기억나시죠? 이게 양계고 막 제일 마지막은 음기야. 그래서 이제 이 음과 양이 결합되어 태극기 보면 막 3, 4, 5, 6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네. 태극기의 괴가 다 주역의 괴예요. 주역의 괴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주역이 점치는 책만은 아닌데 사람들은 주역하면 점치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 음양이라는 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술수라는 것은 점 본다는 거, 점 보는 거.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 그래서 천장. 거기에 빠져드니까 뭐예요? 옮길천자에 장사진을 장자죠? 이런 것도 자주 해. 이사도 힘쓰고. 그런 얘기입니다. 당대발복은 뭐예요? 자기 대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묘자리예요. 얘 아니면 피나는 곳이 여기로다. 피나는 뭔지 알겠죠? 화를 피하기에 좋은 묘자리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거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디에다가 가야지 돈을 잘 벌 것인가 뭐 이런 걸 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102쪽 보세요. 102쪽 좀 더 읽어보면 긴 침을 하자하니. 그러니까 긴 하면 이 기자가 속일 기자예요. 써보세요. 102쪽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줄. 속일 사람을 속여서 침을 물건을 취해. 두 번째는 안 속아. 여러분 생각해서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속였어요. 첫 번째는 속을 수 있죠. 또 속였어. 속나요? 안 속는다는 소리죠. 두 번째는 안 속고 공납 범용하자 하니. 이것도 밑에 40번에 나오죠. 보세요. 44번에 뭐라고 나와요? 밑에 국세를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공납 범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납 그 범용이라는 거는 뭐 공금 횡령 같은 거예요. 공금 횡령. 공금을 횡령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일가 진척 부자없고 뜬 재물을 경영하여 이제 이것도 이제 공금 횡령 뭐 있는치 않은 재물이죠. 그 뜬 재물이라는 건 좀 써서 있는치 않은 재물 경영해서 경향 출입 싸다닐지. 서울과 지방을 막 싸다니는 거예요. 재상가에 청지라다 막 청에 나 좀 써줘 이렇게 봉변하고 물러서고 남의 골, 이 골은 동네라고 써봐요. 동네. 남의 동네에 걸대타가 밑에 나오죠. 45번. 구걸하다가 나오죠. 구걸하다가 혼금에 쫓겨오는. 혼금은 밑에 46번 뭐라고 나와요? 관아에서 잡스러운 사람을 금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46번에. 그렇죠? 그래서 쫓겨오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흉을 보는 거예요. 이런 남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원한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거 화자가 그 작가가 여자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이제 딱 단언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여자가 쓴 것 같지만 남자들이 또 그걸 반대로 잘 쓴다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다라고 할 수는 not necessarily 영어로 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가 썼다고 할 수도 있다. 하여튼 시적인 것 보면 여자가 지금 한이 너무나 많죠. 자, 103쪽 보세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일가에게 독부되고, 독부는 밑에 나오죠. 이게 홀로 독자에다가 지압이 붙자거든요. 인심을 잃어서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남자예요. 친구에게 손가락질. 부지 거쳐 나간. 부지 거쳐라는 건 뭐냐면 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갈 곳을 몰라. 부지 거쳐 나가고 소문이나 들었던가. 소문이나 들었냐. 산 넘어 껑생원은 참 이 표현들 재밌죠.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지금 껑생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남편은 대접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말똥이도 나왔죠. 말똥이 나왔잖아요. 지점에 말똥이. 그 다음에 곰생원 나왔었죠. 근데 이제 껑생원이 나와. 껑생원. 껑생원은 그야 하우부리로다. 자, 밑에 56번 뭐라고 나왔어요? 하우부리. 너무 어리석고 못난 탓에 발전조차 못한다. 하우부리예요. 그러니까 아래 하자에 어리석고 묻자입니다. 옮겨가지 못해. 거들먹거리며 하는 말이 대장부의 기상으로 동네 어른 몰라보고 이소능장 욕하기요. 이소능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소자는 젊을 소자예요. 이소할 때 소자 한자 동그라미 쳐봐요. 이건 여러분 한자에서 잘 봐요.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뭐가 다르냐. 이 글자는 작을 소자고요. 이 글자는 적을 소예요. 적을 소. 많다 적다 할 때 이건 키가 크다 작다죠. 또는 젊을 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 소자는 두 가지로 있어요. 적을 소, 젊을 소. 그래서 그러니까 젊음으로써 이는 뭐뭐로써 아닙니까? 능욕한다는 거예요. 창은 어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젊은 놈이 어른을 욕보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어른을 욕보인다. 이걸 이소능장이라고. 아시겠죠? 젊은 사람들이 뭐 지하철이라든가 요즘 보면 타고 다니면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막 어른에게 막 욕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가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소능장 욕하기와 의관열파 사람치기 맞아노릇 뗐으며. 자, 의관열파 58번 보세요. 옷이나 갓을 찢어. 의관 알겠죠? 오드자의 각관. 열파라는 게 이제 찢을 열자의 깨트릴 파자거든요. 다 찢어버려. 사람치기 맞아노릇 뗐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옷을 찢어놓고 나 사람에게 맞았다고 뗐쓴다는 거죠. 남의 가부 통이기와 묶어서 납치하는 거야. 남의 가부를 묶어서 납치하고 투장군의 청병가기 밑에 나오죠. 몰래 무덤을 쓰는데 가서 떡 달라고 한다는 거. 투장군이라는 게 몰래 무덤 쓰는 거 청병.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떡을 청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 데서 참 대책 없는 사람이죠. 친척집에 속끌기와 중목방매 일수로다. 친척집에 소를 끌어와. 중목방매 밑에 61번 보세요. 남의 물건 훔쳐다 파는 거예요. 이게 중목방매. 부잣집에 기난 채로 친한 사람 이간질 시켜. 일수 또는 월수 또는 장변이 장채계와. 장변이 62번 뭐라고 나왔어요?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1년에 5알의 이자를 받는 꼴이 돼. 야, 대단하죠? 장채계는 뭐라고 나왔어요? 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장날마다 원금과 이자를 받는 꼴이더라고 나왔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종개빚, 과부빚을 금일명일 졸라대는. 그러니까 과부빚이나 종개 이 종자는 여러분 이 종갓집 할 때 이 종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한자에서 이 종자는요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글자인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자에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제기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제기 있죠. 제기. 이게 제기야. 제기. 근데 여기 이건 뭐냐? 이건 뭘까요? 요 글자. 이거 몰라요? 이게 고기예요. 고기. 근데 고기인데 생고기예요? 익힌 고기예요? 생고기. 자,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생고기를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일시자가 나옵니다. 이게 보일시자. 그러니까 이 보일시자는 신이 함께 있다는 뜻이겠죠. 조상신이. 그래서 이게 신이 우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 시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교재에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종갓집 할 때 이건 알죠? 종갓집 들어봤어요? 네. 이게 보일 시자죠. 네. 그다음에 여기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은 뭐냐? 신을, 이게 신이라고 그랬잖아. 보인 신을 모시는 집.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종갓집. 종갓집은 맨날 제사 지는 1년에 막 18번 지내고 막 그러지 않나?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종갓집이 되게 제사 많이 지내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종개빛, 과부빛을 금일, 명일, 독촉하네. 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야, 진짜 이런 남편. 놀부정 같은. 그렇죠. 놀부정 같은 거죠. 이런 남편 만나면 정말. 근데요, 왜 이런 글을 써갖고 이렇게 내려오게? 왜 내려오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태를 악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말동이나 곰생원과 껑생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자 보세요. 말동이. 거기 그 104쪽 밑에 옆에서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곰생원. 그다음에 껑생원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의 뭘 묘사해요? 뭘 묘사해요? 지금 읽어보니까 악행을 묘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악행을 묘사해. 다시 한번 복습. 무슨 형상화? 무슨 형상화? 우정적 형상.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왜 이런 걸 쓰냐? 그 당시 남편들의 악행이에요. 그 당시 남편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사람만 이야기를 써놨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걸 썼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은 재밌는 게 그런데 읽어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되게 웃기죠? 어이도 없고 해악성을 좀 가미시켜. 어이도 없고 해악성을 가미시켜. 우리가 코끼리가 뭐죠? 아니 코끼리가 아니구나. 생쥐가 코끼리 밟아. 그러니까 코끼리가 죽었잖아. 어이가 없고. 그거 똑같아. 해악성을 막 가미시키는 거죠. 그래서 악행을 묘사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은 뭐냐면 그 당시의 세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세태가 이렇게 좀 썩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장르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해서. 그렇죠. 종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말동이나 곰생원이나 껑생원은 그 당시 남자들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자들 대표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상 인물이 실제로 이름 말동이 곰생원 껑생원이겠어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남자들이 참 남자들 말아먹는 문제집이 이제 그렇게 가부장적이 그런 걸 이제 써놓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제 그 104쪽 보면 더 어이가 없는 게 많아요. 104쪽 한번 볼까요? 거기 그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104쪽 찾으셨죠?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발톱 젖혀지고 우에치고 길쌈한 걸 술래기로 잠기고. 그러니까 부모가 막 우에치고 길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술래기로 잠기두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책망 난 뭐예요? 책망 없고 버린 몸이 책할 책자잖아요. 원망 그 발을 망자잖아요. 무슨 일을 못할 소냐? 누이 동생 여기 봐요.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누이 동생 조카 딸을 색주가로 할 이 색주가라는 거는 요즘 말로 뭔지 아시겠죠? 홍등가 색주가라는 게 홍등가가 뭔지 알죠? 거기로 환매랑 팔아 넘겨버린 거. 이 홍등가를 팔아 넘기고 부모가 걱정하면 완악히 말들할 거. 그러니까 막 이제 왜 나만 그래 이러겠죠. 안 하기 말라면 밥상 치며 개집치기. 말하면 막 때리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나간 후에 논두렁을 베었는지 이게 뭔 소리냐면 어디서 자빠져 죽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이제 이런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술 많이 먹어. 그러면 전봇대 가가지고 막 거기다 올려놓고 그 옷 올려놓고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있어요. 전봇대 올려놓고 밑에 신문 깔고 잠자고 뭐 그런 사람 많아 진짜. 그리고 또 논두렁 가가지고 논두렁 가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서 배고. 그래야돼요. 그러니까 논두렁을 베었는지라는 표현 재밌지 않아요? 한겨울에 술 먹고 네. 논두렁에서 죽은 사람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빠져 죽었는지. 그다음 더 웃긴 거 보세요. 포청 귀신이라는 거 밑에 뭐 나오죠? 관아에 갇혀 죽은 귀신이야. 포청천 들어보셨죠? 네. 관아에 갇혀 죽은 귀신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할러라. 얘가 죽었는지 나가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야통 터지지 않아요? 우무편은 네? 남자들에게 가난하다. 예, 다 남자들 죽이는 인간들이 그 읽어보면. 다음에 나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마지막 기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예, 저녁 먹고 나가는 애 논두렁을 배우는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 포청 귀신이, 그러니까 포청청 귀신 뭐하냐 저런 놈 안 되는 거 이런 이야기야. 요즘 말로 하면 그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고양이 하면. 사는 선배가 그래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질문하셨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세 명은 그냥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랬다는 것을. 그거보다는 100명 1000명의 남자들이 한 행위를 다 모아서 그렇죠. 묶어놓은 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런 남자가 많은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묶어놨기도 하고. 좀 대변을 해야겠다. 아, 또 이제 그렇게 좀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남자들이 좀 그렇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인정. 이 남자들 적기 때문에 예, 재밌죠. 표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이 책이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부가라고 해서 어리석은 남편에 대한 우부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97쪽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남자는 다 그래요, 여자는 더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뭐지? 갑자기 남자는 또 여자를 한번 보면 어쩌고 하다가 남자는 다 그래 놓고 여자는 더 그래 나오잖아. 그렇게 안 할게요. 예.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용부편이에요. 그게 용부편이에요. 여기 부자는 지금 아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용렬한 아내 이야기. 용자는 무슨? 용렬하다 여기 쓰잖아요. 용렬한 아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그잖아 부부 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여자들은 이제 남자가 어쩌고 하는데 또 남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남자 여자가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제가 그 남녀의 대화 이런 것들에 가지고 강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너무 재밌다고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가 생각이 좀 다른, 여기는 좀 다르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걸 좀 알아두실게. 이 남자들은 고민이 있어. 고민이 있으면 그 아내한테 이야기를 여러분 남편이 이야기하나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 안 하고 어디로 가냐 동굴로 들어가.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는 그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 따라 다른 거. 뭐 그렇죠. 여자도 그런. 딱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그것도.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대파트를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면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고 어떻게 나가버려요. 집을 떠나면 이 남자는 화성에서 막 이제 며칠 고민하다가 해결이 돼. 그러면 이제 집으로 딱 돌아와. 맞죠? 집으로 돌아오면 여자는 당연히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남자 여자의 좀 차이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가 그래 나 아파, I'm sick, 나 아파 이렇게 쓴다고 그러죠. 집에 가면 그럼 대부분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씨. 아이씨 병원에 가봐. 병원에 이러지 않나요? 처방으로 내 남자들은 그러지 않나요? 거의 다. 처방으로 병원에 가봐. 근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의사 받으니까 나는 널 못 고쳐주니까 가봐. 이런 뜻인데 주인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걸 원하는 거야. 이 공감을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 다무가 왜 유행해졌어요? 그 우리가 그 응답하라 거기 뭐죠?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밖에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힘들고 여자가 그래. 안에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힘들어. 보통 남자는 그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 야 창문 반쯤 열어놔. 대부분 군단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대책을 만들어줘야 돼. 성향이 그래.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그럼 반쯤 열어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원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괜찮아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대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괜찮아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대책이 나와야 안 나와요.
괜찮은데 괜찮아 물어보는 것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별로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원한대요. 응답하라 거기 나온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 하여튼 그러니까 이 남녀의 차이점이죠.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자기가. 못할 생각이 자꾸 이 남녀 이야기하면 재밌죠. 남녀 이야기 재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배본 쪽으로 한번 보세요. 조금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읽어보면 흉보기도 싫다마는 나오죠. 뭐 처음 초장부터 장난이 아니죠. 흉보기도 싫지만 저 부인 모양 보소. 흉보기도 싫지만 모양 본다는 건 흉을 본다는 소리 안 본다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본다는 소리죠. 친정의 편지에서 시집흉도 하고 많네. 그 친정집에 가가지고 뭐 이 시집 살이 해봤더니 어쩌 남편 어쩌고 시아버지 어쩌고 막 하겠어 안 하겠어요.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뭐 나오죠? 개검스러운 밑에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시아버지 암특갈사 밑에 나오죠? 성질이 음흉하고 험상 못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시아버지는 엄청나게 개걸스럽게 먹고 시어머니는 아주 개팍해 이런 이야기예요. 성사무소 야유되기 시누이들과 밑에 나왔죠? 다른 사람을 빈정거리며 놀리기나 하는 부류. 이 대기는 우리 새침대기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대기예요. 그래서 성질을 갖는 뭐 사람 이런 이야기 전미사라고 나왔잖아요. 하여튼 다른 사람을 빈정거리며 놀리는 부류. 엄숙대기 맞동. 되게 엄숙하다는 거예요. 맞동숙. 유악한 뭐라고 나왔어요? 요사하고 악독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씨앗이 그 남편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 옛날에 일부 다처제가 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뭐 있겠죠? 섭도 있겠죠? 그런 걸 이야기해요. 유악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씨앗 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남편의 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부인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비판할 소리는 없네. 여기까지 시간이 그걸 비판을 한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비판하는데 남자에 비하면 뭐 껌이지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남자가 지금 뭐 집안 다 말아먹고 지금 난리잖아. 지금 막 카드 돌려받기 하고 막 장난이 아니었지 않나요? 남자가 보면. 그래서 보세요. 기세 좋다. 남녀노복 들며 남녀 흥구덕 이거 나오잖아요. 기세가 좋다. 남녀노복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종들 남녀 흥구덕이는 남의 흠을 헐뜯어 험상궂게 말한다는 거예요. 험상궂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남편이라 믿었더니 십벌지목 되었구나. 십벌지목은 밑에다 보세요. 10번 찍어 넘어간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게 7벌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과 노복들이 저 부인을 모함하는 말에 넘어갔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걸 한자로 십벌지목이라고. 그러니까 십벌지목이 잘 모르신 분은 밑줄 쫙 쳐놓고 써놓으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걸 4글자로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아까 교문도 석사가 배우셨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딱 배우시는 거야. 십벌지목이 되었구나.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이 어디 갔니? 간수병 밑에 보세요. 습기가 찬 소금에서 절고 뭐 녹아 흐르는 짜고 쓴 물이잖아요. 간수. 그러니까 간수병을 찾는 것은 뭐라고 나왔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나오죠? 이 찬소금에서 이렇게 쓴 물인데 어쨌든 치마 쓰고 내닦기 보찜 싸고 도망칠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년이나 따라갈까. 이게 승자는 중할 때 승자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뭐 들구경이나 하여 보면 나물이나 뜯어볼까? 긴 장죽이 번님이요 문복하기 소일이라. 장죽도 밑에 나오죠. 긴 담뱃대예요. 옛날에는 보면 저희도 할머니나 이런 분들 보면 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렇죠? 공방대 해가지고 옛날 할머니들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장죽. 그다음에 문복하기 밑에 나오죠. 전복이. 그러니까 물을 문자 이게 보면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한자에서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 글자가 있고 이 글자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글자니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점칠복자고요. 점칠복자예요. 이거는 점칠점자.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데서 나왔냐면 옛날에는 거북이죠, 거북이에다가 이 등 배껍질 뭐 이런 데다가 불을 막 피워, 맞죠? 막 불을 피워가지고 이게 글자들이 막 이렇게 갈라지겠어, 안 갈라지겠어?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갈라진 걸 보고 나서 막 여기다 글을 써놔. 아, 이 글자를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갈라진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전쟁을 안 해야겠다. 이런 걸 이제 무슨 문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갑골문이라고. 그러니까 거북이 등껍질이나 소의 그 어깨뼈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써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칠국자는 어쨌든 이 거북이의 등껍질 이렇게 하면 불을 피우면 갈라지잖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얘가 거기서 나왔다고. 이 점칠국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칠점자는 뭐냐면, 자, 이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인생에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입으로 뭐예요? 말해줘. 그래서 점칠이에요. 참 재밌지 않나요, 진짜? 그래서 이게 복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표할 때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투표할 때 여러분 투표장 갔잖아요. 이 사람 입장 아니라니까. 사람 입장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될지 뭐 하는 거예요? 점 쳐보는 거. 알고 계셨어요? 투표할 때 이게 사람 인자로 하시는 분 많더라고. 아니에요. 점칠 복자입니다. 누가 될지 점치는 거죠. 맞죠?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복 가짜는 점을 치기, 이게 소일거리라는 거예요. 점치는 게. 겉으로는 소름이요 속으로 딴 생각에 반분대로 이를 삼고 털뽑기가 세월이요. 반분대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살짝 칠한 옅은 화장이에요. 여기 가로분자 기억나요? 바로 가로분자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 칠한 옅은 화장을 이를 삼고 털뽑기. 털 뽑아. 여자들은 털 많이 뽑잖아요. 여기 겨드랑이 털도 뽑고 뭐 털 여기 눈썹 털도 뽑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있죠? 시부모가 걱정하면 완악히 대답해. 그러니까 완악히라는 것은 좀 이 악자가 악한 악자잖아요. 좋지 않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하면 기중거려 만넋수라. 뭐라고 나서요? 빗들게 듣고 맞상대한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이 말을 하면 그거를 삐딱하게 들어서 막 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들고 나면 초롱꾼이라 팔자나 고쳐볼까? 자, 초롱꾼 밑에 나오죠. 들고 나면 어떤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격이라, 이런 뜻이에요. 초롱꾼 나오죠. 이 메고 나면 상두꾼, 들고 나면 초롱꾼이라는 속담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청사초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초롱. 팔자나 고쳐볼까? 양반자랑 모두하며 색주가나 하여볼까? 양반자랑을 하면서 색주가라는 거는 기생집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풀 팔고 이 색자, 이 한자에서 이것도 좀 설명 좀 드리면요. 자, 이 색자가 나온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이 글자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냐?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여자라는 거. 우리 뭐 색을 가까이 하자면 많이 쓰죠. 네. 여자. 이 글자가 저도 이제 한문학 공부하면서 이제 교수님한테 배운 이야기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인이 이렇게 옷고름 있잖아요. 옷고름을 이렇게 메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한자적 의미는. 그래서 여자고, 이 세 번째는 이 색이 뭐냐? 유해색.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색직시공 공직시색. 이게 뭔 뜻이냐? 유해세계가 곧 무해세계예요. 무해세계가 곧 유해세계. 말이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그렇죠.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애매하지 않나요? 내가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다고 해도 뭐 100년 이상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있지만 결국 나는 없어지는 존재. 또 내가 없지만, 내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막 조상들도 섬기기도 하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있고 없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 키치라는 그 유명한 영문학에서 이 존 키치라는 시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존 키치. 그 사람도 한 30이 안 돼서 죽어요. 근데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 그 소리는 금방 사라지지만, 그래서 누가 피리 불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피리의 선율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그 막 소리의 음향이 뭐 여기는 안 들리지만 계속해서 막 들려서 저 끝까지 가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표현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색주간 하여 볼까? 남대문 밖 뺑덕어미 제 천성이 저라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데 그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여기저기 물음 맞춤 뭐라고 나왔어요? 두 사람이 말이 어긋날 때 제3자 앞에서 대면하에 따진다는 거예요. 물음 맞춤. 싸움질로 세월이. 싸움질로 세월이. 자, 오른쪽 보세요. 나가면 말 전주요. 전주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말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할 전자에 주인 주자예요. 이만하고 저만 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음식 타박을 해요. 제 조상은 제쳐놓고 불공하기 위협이에요. 자기 조상은 제쳐놓고 불공 알죠? 불공. 부처님께 이게 공양하고 이게 위협이야 위협.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쓴다는 거예요. 무당 소경 고혹하여 의복까지 다 내가. 무당 알죠? 무당. 전부는 소경 고 막 그 현혹을 시켜서 옷까지 다 내가 버려. 남편 모양 볼짝 시면 삽살개의 뒷다리라. 재밌지 않나요? 남편 모양을 보면 삽살개 뒷다리라는 거예요. 자식 거둔 볼짝 시면 털 벗은 솔개미라. 털 빠진 솔개래.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엿장수와 떡장수는 아기 핑계 거르지 않고 엿장수 물레압 씨앗은 선아픔의 기지개라. 이렇게 나왔죠. 물레압 씨앗 밑에 뭐라고 나왔어? 목화에 실을 빼는 기부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선자밀라고 하죠. 그 합품에 기지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책이 소일거리고 음담패설이 세월이다. 음담패설 읽는 거예요. 음담패설 뭔지 알죠?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이며 인물초인 떨어내며 폐 쪽박이 되었구나. 인물초인 보세요. 인물초인 떨어내며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인물로 사람을 끼워서 가산을 다 털어내고 쪽박을 찾다는 거예요. 새가는 집에 있는 물건이 좀 짧아가고 걱정은 늘어가고 치마가 또 짧아간다. 이 표현이 재밌죠? 허리통이 길어간다. 총없는 헌집신의 어린 자식 들쳐업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음식 추심이를 삼고 뭐라고 나왔어요? 음식을 찾아서 공짜로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꾼 양식 떨어져 간다. 한번 포식하여 보자.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죄로 매맞히고 가부지죄 밑에 나오죠. 아이 잘못을 어른 잘못으로 만들어 매를 맞게 한다는 거예요. 가부 일 없이 성을 내어 어린 자식 두드리고 씨앗 남편이죠. 아까 나왔죠. 미워해서 중매압이 원망해.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라비가 됐고 딸 자식을 데려오니 물의 부위 예의도 없고 의도 없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이요. 넘어갈게요.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대곡 회개하다. 방성대곡은 뭔지 알겠죠? 이게 그 성자는 소리성자고 곡자는 울곡자거든요. 여러분 울곡자가 한자에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지금 개견자인 건 알죠? 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곡자는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학습할 때 이 습자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습자가 학습할 때 이 습자가 기두자잖아요. 기두자. 그러니까 새가 날개짓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학습할 때 습자. 그래서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대고 회개하다 무슨 꼴의 생투기로 투기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머리 싸고 드러놓고 간부 달고 달아나서 간부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간통한 남자 달고 달아나서 관비정소 흐뭇지다. 관창에 노비가 되니까 이제 흐뭇하다는 거. 지금 남편 지금 아내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청이 노비가 되니 흐뭇해집니다. 무식한 여자들아 저 거동을 자세히 보고 그런 줄 잘못된 줄 알았거든 고칠 개자 힘을 쓰소. 고칠 개자 알죠? 옳은 줄을 알았거든 행하기를 위주로 하소. 그렇게 써놨죠. 근데 지금 이제 남편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 써놨는데 남편 나하고 비하면 뭐 별것도 아니죠. 세관의 피 아니에요? 영어로 드랍 인 더 바켓. 밖에 쓰이는 무람나무. 뭐라고요? 도적지으라고 들어보셨죠? 세발의 피, 세발의 피. 남편 뭐 집안이 완전히 말아먹는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쓸만한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여자 이야기는 뭐 크게 남자에 비하면 껌이죠 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109쪽을 좀 보시면 여기 좀 보고 좀 쉽게요. 전환기의 사회 변동과 일그러진 인간 군상이 나왔죠.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죠? 그 전환기의 사회가 변동하는 거. 그 당시에 초당 문답기라는 거, 문답가라는 거.
그 밑에는 뭐 그런 내용들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밑에 뭐 자세히 시험 같은 경우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10조.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는 이 초록색, 그러니까 그것만 잘 보면 돼. 일그러진 인물의 부정적 형상과 우구편과 용구편 나와요? 2번에. 그런 이야기. 일그러졌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도 안 일그러진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 111쪽 보면 전환기의 사회 변동과 가사 양식의 대응이라고 써놨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당 문학가에서 인물 간의 대화를 상정하고 성격이 다른 인물을 내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습니다. 어떻게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그 말들이 참 재밌죠, 표현이. 특히 아내가 남편 이야기하는 게 또 더 재밌죠. 남편이 아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그 분담 소설 소대성전이라고 7장에 나오거든요.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